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최근 여러 자리에서 이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도출된 한미일 협력 체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보면 윤 대통령의 발언, 의미나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남한하고 북한은 같은 민족이에요. 똑같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같은 말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한 나라인데 네. 오히려 해방 당시에는 북한이 공업이 훨씬 더 발전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가 어떤 해냐면 휴전된 지 딱 70년 된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권적으로 세계에서 최악의 국가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그렇게 총으로 쏴 죽이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거 없이.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10대 경제 대국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다른 모든 나라에서 한 번쯤 오고 싶어하는 그런 문화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났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념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경제주의, 자유민주주의를 택한 거고 그 북한은 공산 전체주의를 택한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이른바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이 왜 다르냐? 그것은 제가 봤을 때에도 뭔가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나라가 그 포용적인 걸 취한다고 해도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은요 또 외교 노선의 명확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성, 모호성을 앞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말하기 전에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동북아 정세를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이끌어 나가겠다. 네. 국민들이 환호했죠. 우리가 이제 미국, 중국에 치이지 않고 우리가 북한 정세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실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운전대 빼앗겼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또 중국으로부터도 그 어디에서도 서지 못하는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고 그냥 전략적으로 존재감이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이렇게 좀 편중된 외교의 문제를 지금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좀 저울추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너무 미국과 너무 일본과 너무 이런 뭐 친근감의 사인이 오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 그러한 저울추를 맞추는 과정에서 보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이고요. 외교 정상화가 지금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가장 빠른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또 윤 대통령은 이념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해석을 낳는 발언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왜 자꾸 이렇게 대통령은 이념을 강조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총선을 앞두고서 정치적으로 이제 본인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계속 지지율 30% 정도의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크게 이제 변동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총선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을까?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도권 위기론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 결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중도층으로 확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일본 관계라든지 오염수 문제 이런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사실은 중도층들이 마음을 쉽게 윤석열 정부에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홍범도 장관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그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좀 더 결집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념 논쟁이거든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뭐 또 북한, 뭐 이런 얘기들을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보수 진영들은 위협감을 좀 느끼게 되고 이념적 논쟁이 되면 하나로 뭉쳐서 본인들이 지켜야 될 정부 이렇게 의식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념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고 공산 전체주의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지지층들을 결집시켜서 총선에서 최소한의 어떤 그 보수 진영의 표를 끌어모으려는 의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이렇게 이념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아니겠나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